네, 오늘 강의는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제곱분의 1의 합이 6분의 파이 제곱이다. 이 사실로부터 몇 개의 부등식을 활용해서 재밌는 현상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위의 제목은 저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먼저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제곱분의 1의 합, 즉 1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더했을 때 답이 6분의 파이 제곱이 나온다는 것은 해석학 시간 거의 마지막 부분에 풀이의 급수를 이용을 해서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근사값은 1.6449 이 정도 되거든요.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아까 여기가 이제 n이 1이었는데요. k는 n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합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n이 1이면 1의 제곱분의 1부터 더하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6분의 파이 제곱 1.6449 이렇게 되고요. n이 2이면 2의 제곱분의 1부터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앞의 항을 하나 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6분의 파이 제곱에서 1의 제곱분의 1을 빼니까 0.6449 이렇게 될 것 같고요. n이 3이면 이제 앞에 두 개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빠지니까 아마 이거 근사값 계산해 보면 0.3949 이렇게 되고요. 숫자를 좀 키워서 예를 들어서 앞에 49개를 빼서 50제곱분의 1부터 이렇게 더한 값은 아마 0.0202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n이 1부터 9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50까지 값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하는데요. 앞에 이만큼을 이제 뺀 것이잖아요. 그래서 n이 1일 때는 지금 앞에 항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이 뒤에 부분은 1.6449 그렇게 될 거고요. n이 2라고 하면 요거 항이 하나만 빠지니까 0.6449 그 다음에 3일 때는 두 개 빠지니까 0.3949 이렇게 쭉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중간에 점프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약간 변화가 심하죠. 그럼 이때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6449, 0.6449, 0.3939, 2838 이런 숫자들의 규칙을 조금 찾아보고 싶은데요. 이 숫자만 봐서는 규칙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소수 첫 번째 자리가 66322 1111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0.0으로 이렇게 줄어들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규칙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이 값이 무한히 커지면 이 값은 0으로 수렴할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작은 수이기 때문에 규칙이 안 보일 것 같아서 마이너스 1승, 즉 역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n이 1이면 여기가 아까 6분의 파이 제곱 1.6449였는데요. 이거 역수를 해주면 0.6079가 됩니다. n이 2일 때는 아까 0.6449가 되는데 이거 역수 취해지면 1.5505가 됩니다. 이게 3이면 0.3949에 마이너스 1승을 해주면 2.5320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n번째 항부터 무한항까지 이렇게 더했을 때 그 값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가 지금 보니까 오늘 강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즉 0.6079, 1.5505, 2.5320 어떤 규칙이 보이겠느냐는 뜻인데요. 아까는 우리가 이 왼쪽 세 줄만 봤었는데 이 오른쪽 이 값의 마이너스 1승 값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6079, 1.5505, 2.5320, 3.523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앞이 0, 1, 2, 3, 4, 5, 6 이렇게 하나씩 커지고요. 여기가 50일 때는 여기에서도 4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역수 취한 값의 인티저 파트, 그러니까 자연수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가우스 기호, 자연수 기호를 뜻하는 것인데 아까 3일 때 2이고 5일 때 4이고 50일 때 49니까 n항일 때는 n-1이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것이 오늘 그 강의의 제목인 이런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증명하면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식 보면 이제 되게 신기하죠. 이게 별로 성립할 것 같지 않은데요. 놀랍게도 증명이 매우 쉽습니다.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제곱분의 1의 합,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요 값을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알다시피 이것의 부분항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항으로 부등식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인데요. k제곱분의 1은 이 항과 이 항 사이에 있습니다. 이거 증명은 분모 부분만 생각하면
이것보다는 이게 더 크고 이것보다는 이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양변에 k는 n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해 보면 이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만든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부분 분수라고 하죠. k 대신 n부터 대입하면 이웃하는 항 2개씩 사라지죠. 그래서 맨 앞에 하나만 살아남고요. 무한대로 가서는 이게 0으로 수렴하니까 k 대신 n 대입하면 이 항만 살아남고요. 왼쪽도 뭐 똑같이 부분 분수를 계산해보면 n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것에 이제 역수를 취한 거였잖아요. 역수를 취하니까 놀랍게도 n-1과 n 사이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 항상 n-1과 n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의 자연수 부분은 바로 n-1이 된다. 이렇게 증명을 끝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표로부터 우리가 추측했던 이 식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증명이 쉬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역수가 나와 있던 이 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 앞에 요 자연수 부분만 주목해서 설명했는데요. 이번에는 이 소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0.6079, 5505, 5320 이렇게 쭉 가서 5110, 5079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점프해 보니까 5017까지 됩니다. 네, 어떤 생각이 드나요? n이 굉장히 커지면 이 값이 어쨌든 아까 n-1이 자연수 부분인 건 우리가 증명했고요. 이 사이에서 어디로 다가가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아마 0.5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0.5보다 큰 값에서 0.5로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 식에서 방금 n-0.5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n-1 더하기 0.5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요 가운데 값으로 이렇게 n이 커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는 이쪽에 있다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생각보다 증명이 아까보다는 조금 어렵지만 그냥 부등식 장난으로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아까 우리가 짐작했듯이 이게 n-2분의 1보다는 큰 값으로 수렴을 하니까 요 식이 n-2분의 1보다는 크다. 요걸 우리가 아마 증명해야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n-2분의 1보다 얼마만큼 크냐. 네, 사실은 요 값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조금 여유 있게 잡았어요. 사실 n분의 1이 옵티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것보다 더 작은 값을 잡을 수도 있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n분의 1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증명을 하면 n이 충분히 커지면 이게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요 값은 n-2분의 1, 즉 n-0.5와 차이가 줄어든다.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 두 개를 설명하면 끝날 것 같아요. 먼저 왼쪽 부등식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부등식은 여전히 첫 번째 우리가 보였던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이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쉽지는 않은데 여러 관찰에 의해서 이 k제곱은 이거 이제 계산하면 k제곱 빼기 4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분모만 계산하면 요게 요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게 역수를 취해주면 이 값보다는 이 값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재밌는 건 이 오른쪽을 계산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부분 분수를 쪼개주면 요게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서 빼면 차가 1이기 때문에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2개씩 대입하면 맨 앞에 것만 남고 맨 뒤에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n-2분의 1 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의 역수를 취해주면 이게 이쪽으로 가고 이것의 역수는 n-2분의 1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요 증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증명만 하면 되는데 요건 이제 조금은 어려워요.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 짐작하겠지만 이거 역시 우리 조금 이따 부분 분수 계산할 때 나올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k제곱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때문에 계산이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k제곱을 빼면 이렇게 항이 3개만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k는 n부터 무한대니까 k가 n보다 크거나 같은 k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n분의 k 한번 봐보세요. 요것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지금 이걸 빼면 n제곱분의 1 더하기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뭐 이 항은 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0보다 큰 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항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k제곱을 이쪽으로 넘기고 좌우를 바꿔보면 k가 n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항은 k제곱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역수를 취하고 양쪽에 k는 n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취해보면 요 부등호 바뀌는 거 조심하세요. 그럼 요게 이제 분모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부분 분수로 쪼개보면 이게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면 요거 차이가 1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정확하게 이 등호가 성립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웃하는 항이 이 밑에가 차이가 1이기 때문에 이웃하는 두 개는 계속 없어지고 맨 마지막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첫 번째 항만 살아남죠. 그래서 n 빼기 2분의 1 더하기 n분의 1 분의 1 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요걸 역수 취하면 이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역수 취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부등호가 이렇게 거꾸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등식과 이쪽 부등식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값이 수렴한다는 것으로부터 앞에 이제 유한계의 항을 빼서 이렇게 역수를 취해보면 어디로 수렴하겠느냐라는 것의 질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n 빼기 2분의 1이라는 값으로 n이 커지면서 계속 이쪽으로 작아진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